지금도 코로나가 어제 그제 해가지고 2만 1,000부터 시작해서 22,900, 19,000 이렇게 해가지고 뭐 코로나 무슨 종식했다며. 지금 다 마스크도 벗고 다녀요. 다 마스크 벗고 다니는데 점점 늘어나고 있어 평균이. 이거 뭐 어떻게? 심지어는 사람들이 다 도대체. 조심을 해가지고 네. 병원에도 잘 안 가고 또 웬만큼 증상이 심하지 않으냐 뭐 병원 가봐야 특별히 다른 약을 주는 것도 아니고 없으니까 그냥 몸빵으로 버티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본인이 괜찮은 건 뭐 그렇다 쳐도 좀 허약한 사람들한테 옮기면 그게 문제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런 심리가 있잖아. 나만 걸릴 수 없다. 그런 뭐 이제 그런 송 게 작가님 어딨어? 같은 누가 없어? 누가 그런 게 있어? 없어? 난 있었는데. 그래갖고 나만 아플 수 없다라는 심정에 네. 더 열심히 마스크를 안 쓰고 이런 데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본에는. 일본. 네. 그러면 마스크 안 쓰고 그렇게 돌아다닌 사람은 일본 놈이다. 그렇게 그건 봐야죠. 아니고요. 콜록콜록 하면서 네. 그냥 돌아다니는 사람은 일본 놈이다 이렇게 봐야 아니 되는 근데 거예요. 진짜 지하철에 이제 반도 넘은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람이 일본 진짜 같은 경우에 확산이 이게 어디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도심에서 가장 확산이 많이 일어나는 장소가 지하철이거든요. 네. 워낙 밀폐되어 있는 공간인데다가 거기서 확산을 시키면 어떤 방향으로 퍼져나갈지를 몰라요. 방법 없어. 특히 마스크 안 쓴 사람들이 기침해. 진짜 짜증나. 우리가 하루에 지하철 이용 승객이 막 200만, 400만 이런데 네. 어마어마한 감염으로 늘어날 수 있는데 이게 20만 초반에서 버티고 있는 것도 저 수치를 못 2만. 하루 2만 정도. 초반에서 저걸 버티고 있는 것도 나는 못 믿겠어. 나도 못 믿겠는 게 이거 뭐냐면 윤석열 지지율 같은 거야 이거. 아니 왜냐면 정상적인 표집군을 표집하지 않는다. 신뢰할 수 없다. 기사를 보면은 막 이비인후과 환자 엄청나게 늘어났던 네. 사람 많아요. 그거 다 과연 그냥 기침하는 걸까? 근데 보통 이비인후과를 가서 증상이 있으면 의사도 불안하기 때문에 코로나 검사를 먼저 하거든요. 그럼 분명 확진되는 사람이 많을 텐데 요즘 집계가 아파도 안 될까? 검사하는 사람 코로나 검사하는 사람 별로 없거든. 없어. 그냥 자가 약 먹고 진단 버티거나. 해보고 나와도 네. 안 가. 숨기고. 왜냐면 귀찮거든. 에이. 그거 진단 받는 거 자체가 그쵸. 의료 기록으로 또 남으니까 귀찮단 말이야. 네. 그래서 아예 안 가는 사람들도 점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그 심리적인 어떤 그 영향력이 커요. 막 서로 큰 병 난 것처럼 막 나면 빨리 가야 된다. 거기 가서 줄 서서라도 빨리 검사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던 전 정부 시절하고 네. 지금 가면 아니 그걸로 오셨어요. 좀 기다려보세요. 대충 처리해주고 나중에 제대로 된 지원도 안 해주는 데다가 그와 관련해갖고도 이게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떠들질 않으니까 괜히 나만 소란 떠는 거 아닌가 그런 마음을 먹고 있어서도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걸 안 한다는 거죠. 이 숫자는 보건소에 가갖고 네. 내가 걸렸습니다라고 확정이 된 공식적인 숫자인 거거든. 따라서 최소한 저보다 10배는 많지 않을까. 저는 10배나.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마스크 잘 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네. 마스크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미쳐 돌아가는 세계 날씨를 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너무 많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작년에도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올해 날씨가 어떻게 될지 여름에는 많이 더울지 또 장마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요. 자, 이게 뭐 또 작년에도 기상 상황에 대한 또 그 전문적인 예언을 드려서 다 맞췄거든요. 기억하시는 분이 없어. 네. 네, 올해도 아시아 이쪽에는 현재도 좀 굉장한 기상 이변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5월 말이잖아요. 네. 더워. 중국 북동부에서는 눈이 내려요. 응? 어머. 네, 실제로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전날 온도가 영상 26도였어요. 근데 그 다음날 눈이 내렸어. 그것도 폭설이. 그러면서 또 더 웃기는 거는 이러한 폭설이 내리는 가운데에서도 계속해갖고 중국 중부 남부 쪽에서 폭우가 쏟아지고 있어요. 폭우가 쏟아져갖고 시간당 막 100mm가 넘는 역대 최대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네. 엄청난 침수, 홍수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 이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그 저기압
저기압골 비구름의 이동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기상이변 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구 온난화에 의한 북극 대기가, 북극에 있는 찬 공기가 지금 계속해서 남하하고 있는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북극에 그 모여있는 찬 공기들은 워낙 차요. 영하 70도 이상의 굉장히 찬 공기로 이루어져 있고 원래 온난화가 안 이루어지면 시베리아 북부 이상의 고위도 지역 안에서 차가운 대기들이 있어야만 영하 한 20도, 30도 되는 요 정도 대기들이 걔들을 이제 밀어주는, 막아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완충을 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근데 날이 따뜻해지면서 그게 없어졌어요. 즉, 극단적으로 찬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가 맞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의 회전 방향에 따라서 이게 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유럽 북부 쪽에는 산맥들이 있어요. 알프스를 비롯해 갖고 쭉 위쪽으로 올라가는 산맥들이 있는데 아시아 중앙 쪽에는 우랄 산맥을 지나고 나면 산맥들이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즉 에베레스트를 지나고 우랄 산맥을 지난 이쪽 이 중앙아시아와 러시아 북중부 지역에는 그렇게 큰 산맥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북극의 차가운 공기가 약간 흐르듯이 타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차가운 공기들이 예전 같으면 시베리아에서 잘라주는데 시베리아도 지금 영상 기온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내려오면서 찬 공기와 극단적으로 찬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딪히는 지점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구름이 지형적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찬 공기가 전체적으로 밀고 내려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륙이 차가워져요. 따라서 대륙 안에 있는 온도타가 떨어지게 되면서 대륙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서 옛날에 이제 온도가 높은 쪽에서 바다 바람이 몰려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아시아로 불어오는 대부분 이제 무역풍이나 인도양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인데 이게 이제 아프리카와 인도양 사이에 있는 바다를 대표요. 적도에 있는 바다를 대표갖고 이게 비구름이 돼가지고 이거를 실어서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실려 들어온 비구름들이 그동안은 어디에 부딪혔냐면 히말라야 산맥에 부딪혔죠. 그래서 거기에서 비를 뿌렸습니다. 에베레스트 주변에서.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 안에서 쏟아지는 비를 가지고 메콩강, 태국의 메콩강, 인도의 겐직스강, 그리고 중국의 황하강이 그 안에서 수온을 받고 있는데 지금은 바다가 차가워져 갖고, 그러니까 육지가 차가워져 가지고 바다 쪽에 있는 공기가 밀고 올라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강우량이 평상시에 비해서 생성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인도양에서 발생한 비구름이 히말라야에 안 오니까 히말라야의 서쪽에 있는 메콩강이라든지 겐지스강은 굉장한 가뭄이 들고 있는 거예요. 수온 자체가 안 생기니까. 근데 히말라야 건너편에 있는 비구름은 못 건너오잖아. 히말라야 건너. 아까 북극하고 만들어져서 생긴 그 비구름은 건너오지를 못하니까 거기에서부터 어디로 내려가면 중국 중남부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중남부에 가는 게 그냥 수변한 공기면 괜찮아. 공기면 괜찮은데 이게 온도차가 높은 상태에서 중국 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이게 비구름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제 비구름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비가 전역적으로 많이 내릴 수 있는 이유가 없죠. 왜냐면 그 구름이라고 해갖고 모든 게 다 수증기로 넘어가질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중국이 몇십 년 동안 매년 봄마다 인공 강우를 해왔다는 거예요. 요드 관련된 이 말하자면 물질들을 공중에다, 그러니까 히말라야 쪽에서부터 그 중국의 북쪽에 있는 신장 이쪽에다가 일부러 그쪽에서 그걸 매년 뿌려요. 그래야 비가 내려갖고 중국이 필요한 강수량을 충족시킬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평상시와 같은 방식으로 이걸 또 뿌린 거야, 쉽게 말해서. 근데 올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지역적으로 생성되고 있는 비구름이 너무 많은데 네.
그 상황에다가 물을 뿌려버리니까 예전에 비가 와갖고 장강을 타고 흘러 들어오던 이런 강우가 아니라 지형성 강우가 생기는 거예요. 국지성 호우가 막 그렇죠. 내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정상적인 일기로 비가 생기면 물길이 있는 거예요. 시내 따라서 강물 모여갖고 큰 강 따라서 바다 쪽으로 가는데 네. 지금은 이제 국지적으로 비가 안 내리던데 쏟아져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홍수. 웅덩이가 돼버리는 거죠. 물이 안 빠져갖고. 그리고 그렇게 웅덩이가 된 물들이 안 빠지는 게, 왜냐면 이런 데는 원래 비가 그렇게 왔던 적이 없기 때문에 배수 시설이라는 거 이런 것들을 신경을 안 썼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는 그러한 물난리들이 한 번도 대비가 안 돼 있는 지역에서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피해가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막 7, 8월 달에 이제 제대로 장마하고 홍수 오면 네. 어떻게 될까 걱정을 근데 하거든. 그게 이제 중국에서의 상황이죠, 지금. 그게 아시아 전체의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중국한테만 영향을 미치고 끝나지 않습니다. 저건 이제 날이 더워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지금 있는 지형성 강우는 없어지게 되는데 문제는 인도양과 아프리카 앞바다에서 만들어지던 남태평양 주변에서 만들어지던 비구름들이 예전보다 훨씬 양이 적어졌고 그 적어진 비구름마저도 움직이는 그 띠가 육지를 거치지 않고 바다 쪽으로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지구의 이 회전축은 똑같이 돌지만 지구의 차가운 공기의 축은 약간 흘러내려 버린 거예요. 현재로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상 대책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기상 이변이 일어날 겁니다. 일단 비가 많이 안 와요. 오더라도 바다에 떨어져 버리죠. 즉 육지에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그걸 통해서 강우량으로 수자원을 쓰고 있던 중국이나 중앙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치명적인 가뭄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비구름이 우리 쪽으로도 똑같이 흘러오기 때문에 네. 우리 역시도 올해 강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태평양에서도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정상적으로 안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이 온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를 거치지 않고 제주도 남쪽 또는 일본보다 훨씬 아래쪽으로 흘러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어쩌다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강우량이 별로 없는 네. 마른 태풍이 올 가능성이 앞으로 높아진다는 거죠. 따라서 올해는 지형성 강우로 고생하는 중국 일부를 빼고는 동아시아 전체가 아니 동남아 아시아 대륙 전체가 중앙아시아 뭐 동남아시아 우리 극동아시아 다 해갖고 물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곤란을 겪을 것이다 라는 예상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지 안 하겠죠? 이런 얘기도 대한민국에서 나밖에 하는 사람이 없을 건데 네. 이게 안 맞으면 형 작가 또 틀렸네 하고 끝날 문제지만 맞아서 방금 얘기한 대책들이 필요로 하게 되면 어떡할 건데. 근데 뭐 7월에 비 많이 온다고 해놨는데 기상청에서. 그래서 보자고 7월에 7, 8월에 비가 많이 오는지 네. 송 작가 만대로 바짝 마르는지 보면 수백억씩 들여서 기상대를 왜 돌려? 돌릴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이 기상대들이 얼마나 모질이냐면 지금 남미 쪽에는 라니아가 와갖고 이상 저온 현상 왔다고 난리예요. 기상이변 관련해갖고. 그러면 남쪽 바다가 차가워졌으면 그 영향으로 당연히 북쪽 바다에서 영향력이 오니까 거기에 대한 해류 변화나 뭐 여러 가지 기상 변화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 네.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있어 우리나라 기상대는. 아니 단순하게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는 제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금 현상을 갖고 시뮬레이션을 맞춰보는 건데 이러한 부분을 준비를 안 하고 있다 보면 우리 농업이나 산업이나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네. 방송에서는 비가 많이 온다고 했기 때문에 송 작가 대 기상청. 그렇죠. 너무 극과 극이라.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네, 7월까지 기다려봐야겠네요. 이렇게 강우량은 급격히 줄어들 거고 기온은 어때요? 기온은 당연히 높겠죠. 높긴 높은데 굉장히 습기가 높은 더위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최악이잖아요. 뭐 더러운 거죠. 끈적끈적하면서 바람도 안 불면서 고온다습. 네, 고온다습한
기후가 유지되고 비는 내리더라도 무슨 보슬비 오듯이 3mm, 5mm 요 정도밖에 안 온다는 거. 왜냐면 우리가 인도에서부터 공급되는 그 강수량 구름의 맨 끝단이에요. 앞에도 부족한데 네. 우리한테까지 왔을 때는 이미 쫄쫄 말라버린 구름이 온다는 거죠. 완전히 다르네요. 네. 기상청하고 완전히 다른. 이거는 뭐 거의 정면 도전인데. 그러네요. 네. 너무 다르네요. 7월 한 달 사흘 사흘 빼고 빼고 비가 비례잖아. 온다고. 네. 7월에 다 비 온대잖아. 아마 우리나라 남부 해상이나 그러니까 제주도 남부나 뭐 이런 쪽에 그러니까 네. 아까 얘기한 전체적 비구름대가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중이니까 해상에서는 비가 내릴 수 있겠습니다만은 아마 우리 한반도를 거쳐서 내리는 비는 양이 극소수로 적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장도 검사인가? 아마 그럴걸요? 네. 넘어가시죠. 자, 오늘 별로 할 얘기가 없어서 네. 기상 얘기로 많이 떼어봤습니다. 혹시 중요하죠. 남미나 북미에 계시면서 기상에 대한 게 궁금하신 분들은 네. 개인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